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돼서 백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생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MO 회사로 급등하는 SK케미칼과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술적 분석,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SK케미칼과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해를 하기 이전에 일단 글로벌 업체별 코비드 19 백신 생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초도 주입기, 그러니까 초도 생산 물량 부분 이 흐름을 갖고 있는데 제일 지금 빠르게 진척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단가도 옆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 그리고 화이자 그리고 노바백스, 모더나 이렇게 가격을 일정 정도 책정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의 맵사이언스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남미양 수출에 쓰일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글로벌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생산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물량을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사실 미국이고, 현재까지 8억 회분, 그러니까 인구가 3억 3천만 명이 넘고, 한 부분인데, 미국 국민이 2회 이상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이미 가계약한 상태죠. 또 EU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최소 3억 회 분량의 접종 분량을 체결했고, 각 나라가 지금 아직 그 임상 상상도 마치지 않은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도 나도 서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최소 국민 7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구해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라고는 하고는 있으나 아직 확보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백신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 전쟁에서 향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결국 CMO 업체다. CMO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의약품 위탁 생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수주를 받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바게닝 파워가 CMO 기업에게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참 어렵게 썼네요. 그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죠? 의학 용어도 참, 저도 의학 용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게닝 파워라는 건, 이거는, 이거죠. 협상력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힘. 그 협상력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뭐예요? 공급, 이 시설이 많으면, 백신 개발 업체에게 우위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생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CMO,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 이 부분에 유리한 조건으로 맺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글로벌 백신 생산을 담당하는 CPI, 제가 이 CPI를 잘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알아서 잘 들으시고,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그러니까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CPI가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CMO 업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추가 수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위탁 생산 업체가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PI 지원 코비드19 백신 개발 현황으로 보게 되면 뭐 모더나 그리고 큐어백 이노비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내용은 지금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휴대폰으로 보시면 여기 그 MTN의 김기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여기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한 CMO 업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SK케미칼과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런 이 백신 부분이 내서 생산 설비가 있는 회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안점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백신 세 가지 배양 방식에 뭐 유정란이라든지 세포 배양, 뭐 제조합 DNA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자세히 잘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세 가지 유정란과 세포 배양, 제조합 DNA 방식 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분류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오늘자 기사 흐름을 하나 보게 되면 뭐 요거 아주 그림을 잘 해놨던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그죠? 국내 코로나19 임상시험도 다각도로 진행 중인데, 그죠? 해외 부분 보게 되면 렘데시비르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죠. 이노비오 4,800까지 해서, 그리고 또 백신도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면역 조절제, 또 백신 작용 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임상 3상까지 거쳐야 상용화가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임상 3상도 제대로 안 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 기사로 들으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는 사실 셀트리온이라든지 녹십자, 대웅제약, 신풍제약 이쪽 라인 부분에서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백신과 관련돼서는 제넥신이라든지 또 예비 선정된 부분이 SK바이오사이언스나 진원생명과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참 이쪽 부분에 조금 좀 불안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백신이라는 건 누가 먼저 개발했냐 아니겠어요? 치료제도 그죠? 누가 먼저 개발을 해서 그것이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고 확실한 백신이 영향력이 있다면 그 먼저 개발한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그죠? 두세 번째 개발을 하더라도 효과가 월등하다면야 나름대로 그 연구를 했었던 그 연구비라든지 무진장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수익을 낼 수 있거나 또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한 거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행여나 그죠? 돈 쓰고 정성 들여서 했는데 후발주자가 돼버리고 또 약효도 제대로 없다면 그때는 참 문제지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19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관련주라고 해서 매매하는 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은 SK케미칼과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SK케미칼 글로벌 백신 CMO 회사로 거듭나다. CMO라고 한 부분은 의약품 위탁 생산 업체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비드19로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CMO 수주를 받아서 백신 가치가 상승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은 2020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을 하고 3분기라는 게 7, 8, 9 지금 백신 이런 부분인데 백신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고 또한 독감 백신 수요 증가로 2020년 3분기 백신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 또 향후 고객사들의 임상 3상 결과 기대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다. 자, 코비드19로 인해 동사의 기업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최첨단으로 지었으나 가동률이 낮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백신 개발 업체들이 매력적인 백신 CM 업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가 코로나 백신 생산을 위해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죠?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2020년 3분기 백신 매출이 859원이 예상되면서 분기별로 사상 최대 실적 시현이 전망된다. 또 올해 3분기에 독감 백신, 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일부 선생산이 시작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인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결국 임상 3상 결과가 3, 4분기 중으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죠? 효과가 만약에 없어서, 그죠?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냈는데, 이 임상 3상에서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위험 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임상 2상이 성공적이면 3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일정 정도 주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하튼 이 SK케미칼 목표 주가 산정 시 합산된 백신 CMO 가치를 4조 정도로 상향 조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안동 공장이 풀 캐파로 가동되었을 때 산정된 가치인데, 그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케미칼의 자회사인데 내년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서 가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SK케미칼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참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SK케미칼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8,700억, 그러니까 약 5조 가까이 되니까, 그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관련된 풀 가동했을 때의 4조 500억 정도의 가치, 이 부분은 충분히 다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주가는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가가 신규 접근하기에는 참 힘든 위치에 놓여 있죠. 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4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당분간 조금 기간 조정을 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결과가 확실하게 나와서 효과가 있다면 한 단계 레벨업하러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좀 부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로는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죠?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지금은 CMO,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할 만한 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임상 3상을 완료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게 위탁 생산을 해도 되는 문제니까, 그죠?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가파르게 지금 요 매집 구간을, 사실은 요 주식이 이렇게 매집을 한 상황이죠, 그죠? 한번 뛰었다가 거래량을 팍 실었다가 쉬고, 그죠? 그리고 또 거래량을 실었다가 쉬고, 또 거래량을 실었다가 쉬고, 또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왔는데, 그죠? 여기서도 거래량을 실으면서, 그리고 나선 지금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라인에서 지금 횡보 라인을 가고 있는 중이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3상의 성공 여부, 그죠? 성공을 했다면 50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보유하고 신규 접근하는 걸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만 원을 간다 하더라도. 근데 기존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 종목 부분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이 종목이 21일 평선을 살짝 깨더라도 종가상 37만 8천 원 라인 부분,
이 부분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보유, 그리고 또 단기 매매자라고 한다면 가격 라인 부분이 있죠. 여기 이 43만 5천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라면 손절을 짧게 잡고 접근해서 50만 원대 라인 부분까지 한번 갖고 가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제약 바이오 쪽 라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죠? 펀더멘털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케미칼이 자회사인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그죠? 안동 공장을 풀 가동했을 때의 이 가치로 4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4조 8,700억이라면 뭐 풀 가동했을 시를 반영한 주가이지 않겠느냐. 그죠? 뭐 그 성공했다고 해서 캐파가 더 확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그렇다면 너무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고 한 단계 정도 더 상승을 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죠? 종가상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죠? 37만 8천 원 이 부분을 하회하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가는 흐름, 이런 부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요거보다는 그 SK 바이 케미칼보다는 다소 좀 가격이 올라오긴 올라왔어도 그래도 부담 좀 적은 유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백신 개발 및 생산의 명가로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유바이오로직스는, 그죠? 이 유바이오로직스의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 EMVCT라고, 그죠? 이게 접합 백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EUVCT. 그죠? 접합 백신 기술이라는 건 질환의 항원에 특정 단백질을 붙여서 예방 효과를 높인 차세대 백신이다. 그죠? 뭐 장티푸스 백신, 폐렴구균 백신, 수막구균 백신, 이게 이제 접합 백신 기술로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 EUIMT, 여기 뭐 EUIMT, VLP, EUIMT, SNAP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이 EUIMT라고 하는 부분은 면역 증강 기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면역 증강제를 이용한 플랫폼 기술로 2017년 카이스트로부터 도입해서 차세대 백신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 뭐 알츠하이머, 뭐 지금 후보 물질 정도죠, 지금 그런 쪽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죠? 뭐 보툴리넘 톡신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필러는 20년 하반기부터 개도국 수출한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만 바라보시고, 궁극적인 부분은 이제 의약품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콜레라 백신 안정적인 매출 성장 중이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전년 수준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뭐예요? 안정적인 매출 성장 중인데, 그죠? 2019년과 비슷하다라는 부분이고, 코로나19의 백신 개발을 중이며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효능을 높이고, 9월 초 중순 비임상 시험 개시하고 연말에 임상 일상 EA 시험 예상하고 있다.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정쟁으로 백신 CMO 공장 가치도 부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 중인데 조금 뒤늦었죠, 그죠? 나중에 효과가 어떨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의 비중은 너무 둘 필요는 없고, 그죠? 콜레라 백신이라든지 조금 전에 보았었던 이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는 거고, 여하튼 유바이오로직스는 2010년 설립된 백신 개발 및 바이오 의약품 CR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백신 전문 기업이다. 2010년 경구용 콜레라 백신 기술 도입 후 2015년 경구용 콜레라 백신 유비콜 시약적 품목 허가와 뭐 사전 적격성 평가 승인을 받은 후에 WH를 통해 유니세프에 콜레라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매출의 97%가 콜레라 백신이고 3%가 뭐예요? CMO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콜레라 백신의 97%, 98%니까 거의 전량이 유니세프로 공급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죠? 이후에도 콜레라 백신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자체 백신 개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체 개발한 아까 이야기한 면역 증강 기술과 지난 6월 출자한 미국 팝바이오텍사의 항원 전달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며 동물을 이용한 효능시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회사는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항상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해도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9월 초 중순 비임상 시험을 개시하고 연말에 진행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백신 CMO와 관련된 부분인데, 각국의 백신 확보 전략과 개발 실패 가능성 때문에 백신 CMO 업체들이 생산 캐파 확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동사는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 서브 유닛 백신, DNA 백신 및 mRNA 백신 등 1,2천만 도즈 수준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 규모에 비해서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콜레라 백신 등의 안정적인 매출과 CMO 사업이 향후 회사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CMO 업체를 찾는 이 수급적 부분, 그죠?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려 있으니까, 그죠?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의 인구인데 최소 56억 명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생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가운데 유바이오로직스도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강원도 춘천 공장에 연간 최대 2천만 도즈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 회사 이해를 하는 거고, 이것을 매매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로나19 관련주 수십 배 급등, 수백 배 급등, 그죠?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성공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꼬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유바이오로직스의 종목 부분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죠. 참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일정 정도 반영이 됐고, 선발 세력들이 일단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게 이렇게 급등락을 펼치는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초반 부분에 이렇게 급등락을 펼치는 흐름들은 사실 많이 나와요. 왜냐? 이제 이 거래량들을 잘 살펴보고 또 수급의 흐름들을 잘 봐야 될 부분이죠. 자, 외국인들의 기본 보유 비중은 1.14%. 그죠? 그런 가운데 이 종목 부분은 이 거래량이 사실 별로 없던 종목입니다. 그죠? 거래량이라기보다 이제 거래 대금이, 그죠? 그런 가운데에 계속 행보를 하다가 이제 계속 비실비실하고 행보하다가 이제 출발점이 7월 중순부터 출발을 하면서 7, 8천 원짜리가 34,500원까지 다이득 들어 올랐죠. 그죠? 5배가 올랐네요. 거의 3배가 아니라 기사로는 3배인데 거의 5배 정도가 오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한번 보시면, 그죠? 엄청나죠. 그죠? 7월 161%, 그리고 8월에는 고점이 64%.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죠. 좋은 종목도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얘가 CMO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또 올라가겠죠. 월봉으로 이게 조정인 거죠. 조정의 모습인 겁니다. 무슨 거냐? 위에 34,000, 3만원 이상, 25,000원 이상에 산 사람들과, 그죠? 또 밑에서 산 사람, 이 변동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월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종목을 이 고점 윗꼬리에서 사신 분들은 뭐예요? 8월 달에 종가가 플러스 6%로 5.98%로 끝났으니까 그죠? 뭐 한 거의 58% 정도 손해예요. 고점에서 사신 분은 58%가 손해고, 반면에 또 뭐 밑에서 사신 분은 마이너스 19.86%니까 20%에서 25% 정도 수익이고, 이게 이런 급등락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오르면 그래서 기술적 부분을 함께 보는 거예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상승의 흐름에 제일 중요한 건 주가는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그죠? 상승할 때 이 거래량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요 라인 부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근데 이 고점 부분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요걸 한번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아,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조만간 시세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변곡 라인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라인 부분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올라가느냐, 올라가도 이렇게 바로 뚫기보다는 예상하면 올랐다 접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종목을 포기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뭐예요? 이 2만원, 21,000원 요 라인을 하향 이탈하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면, 그죠?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면 이 종목은 관심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이 정도로 분석을 해드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은, 죄송하네요. 이게 기술적 차트의 분석 내용은 안 보였을 가능성이 있네요.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장면 넘기는 게 서툴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를 발생시킨 지역 라인 부분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이전부터 이제 매집이 일정 정도 일어났겠죠. 이 회사를 아주 잘 아는 세력이나 이 회사 이 연관성 있는 쪽 라인에서 일정 정도 물량을 잡은 모습이고, 그러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켰는데 그 이후에 고점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이 이탈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수렴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수렴. 이게 항상 주가라는 게 이렇게 수렴하고,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그죠? 고점에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저점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렴형이 전개가 되면, 수렴을 하면 어느 쪽으로든 폭발을 합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을 동반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시키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의 흐름이고, 이 종목을 쳐다보지 말아야 될 때는 종가상 21,000원을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향할 때는 일단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다시 봐야 된다.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월봉으로 설명드렸었던 부분, 그게 이제 차트가 안 나왔을 텐데, 뭐냐면, 이 종목이 이 7월 달에 급등, 그죠? 7월 달에 급등하고 거래량을 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8월 달은 뭐예요? 변동만 가지고 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5% 정도 상승을 하고, 이 고점에서 사신 분은 34,000원 이 라인에서 사신 분은 얼마가 손해냐?
그죠? 뭐 고점이 64%니까 종가가 6%니까 58% 정도 손해인 거고, 또 밑에 마이너스 19.86이니까 20% 정도에서 26% 정도, 이 저점에서 샀으면 26% 정도 수익이고, 이 고점에서 샀으면 58% 정도가 손해인 부분의 봉입니다. 그런데 월봉의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을 매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 특히 이 종목은 종가상 21,000원을 깨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 관심 있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건 이런 종목을 매매하자가 아니라, 그죠? 이런 유형의 움직임도 시장에 있다. 그죠? 바이오 제약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시젠이나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공의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긴 하지만, 그죠? 그래도 제약 바이오가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 그건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제약바이오, 뭐 제가 항상 옛날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을 의사나 약대 이런 때 보냈던 때가 20년 전부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의사나 약사 뭐 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였던,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공부 좀 잘한다 하면 의대약대 갔던 분들의 성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 있는 산업이 바이오 제약 산업이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종목은 없죠. 그죠? 신약이나 뭐 이런 신물질, 바이오 물질이, 그죠? 100% 성공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조심을 하되, 각 분야마다의 관심은 일정 정도 갖고 갈 필요는 있다라는 뜻에서, 그동안 왜 SK케미칼이 그렇게 급등했는지, 또 유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어떠한 이유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근데 어제 오늘 뉴스로 자꾸 나타나는 걸 보면 내일 아침에 뭐 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게 올라가면 쫓아가지 말고 오히려 올라간 걸 확인하고 다시 눌림을 줄 때, 그럴 때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